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4월 물가 오름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여파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 붐이 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이 2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8.3% 올랐습니다. 3월에는 8.5%여서 그에 비하면 조금은 이제 그 상승폭이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8%를 웃돌고 있고 시장 전망치는 8.1%였어요. 그에 따른 증시의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인플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로 인해서 공급망 또는 생산, 분배 모든 면에서 지금 보틀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경제 덩치가 가장 큰 미국에서 4월 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흔히 소비자 물가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CPI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나타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면 4월 달에 미국 CPI 물가 8.3% 올랐습니다. 자, 이 대목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좀 해석이 엇갈려요. 좀 좋게 낙관적으로 보는, 비둘기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난 3월 달에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 8.5%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피크 아웃, 정점을 통과했다. 우리가 산에 갈 때도 고산지대에 가면 힘들긴 합니다만 일단 정상을 넘어서면 여전히 절대 수준은 높지만 이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편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점을 통과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높다. 8%가 웬 말이냐. 정확하게 8.3%죠. 그런데 시장 전망치,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휘청했는데요. 이 시장 전망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전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 뉴욕 정권 시장에서 언론사나 금융기관들이 각 전문가들을 하나의 연구 풀로 결성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쭉 받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이 의견 풀에 의한 시장 전망치가 8.1%였거든요. 그러니까 8.1%보다 8.3%가 높다. 보통 뉴욕 증시는 시장 전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니까 그거보다도 나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다우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그다음에 S&P 지수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시간대별 주가 변화 상황을 보면요. 원래 이 물가가 발표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발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딱 이제 그 표를 오픈하고 보니까 물가가 애매하게 8.3으로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시장 예상보다 높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매물을 투매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가가 과연 정점을 통과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고 좀 더 지나봐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에 이제 CPI 발표가 예를 들어서 8점 초반이나 뭐 7%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들이 어떤 이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두세 달 이상 하락세로 간다면 이것은 완연한 하락세다. 이 하락세가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준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왔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정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연준의 강력한 긴축 경고 때문에 떨어졌던 정권 시장이나 뉴욕 증시 이런 데도 반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원래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경제학자 라온티에프 같은 사람은 경기 순환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달이 차면 기울고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경제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그 네.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5월달 CPI도 좀 더 내려갔다. 이러면 변곡점을 쳤다. 그러면 경제 전체 기조가 지금과는 다른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달도 늘 초승달과 보름달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유였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잖아요. 빅스텝이 앞으로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도 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국내 증시도 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8.3%인데요.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상시 정상화 시대에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억제 목표가 2%입니다. 그것보다 한 4배 정도 높아 있으니까 예. 이 높아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미 5월달, 6월달에 0.50%씩 2번 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식과 사실상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가가 더 올라가면 그것보다 더 올리는 빅스텝보다도 더 큰 폭의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공포가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면서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현상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하락세인데요. 그러나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가 대폭 떨어지는 것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소폭 떨어지고 있어서 예.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 그동안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한국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또 최고치 기록을 경신해서 조만간 1,30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거시경제 지표를 잘 지켜봐야겠는데 사실 우리 주식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는 뭐 하나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니까 주식 투자 붐이 한때 엄청 일었잖아요. 뭐 영끌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지금 분석을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 규모가 2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한때 막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붐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긴축 전환 기조를 계속해서 앞으로 보이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투자를 할 때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이 회사나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려 220조, 220조 이 정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샀다가 판 거를 빼고 순정분만 실제로 늘어나는 분야만 220조이기 때문에 예.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학개미라 해서 미국 쪽으로 직접 간 자금이 한 61조 정도 되고요. 예. 국내 시장에서 160조 이상이 지금 국내 신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그런 대로 선방할 수가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가만 안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개인의 투자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기업에 많은 자금을 대주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의 극복하는데 상당히 큰 알토란 같은 그런 자금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큰 폭의 하락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미국으로 바로 갔던 해외 직접 투자 서학개미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한 경우에도 하락폭은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그 상승에 익숙해져 왔던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인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아무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나날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주식 투자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의 저변에는 물가 상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지금 면밀히 또 보면은 국내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휘발유를 넘어섰는데 지금 경유가 이제 2,000원 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럼 배경이 무엇이 있나요?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계 물가, 특히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지금 국제 원유 가격, WTI나 브렌트유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좀 스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 보다 더 큰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 러시아의 가스 또는 원유가 유럽으로 가는데 그게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인데 우리나라가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내부에서 같은 이 유가인데 같은 석유인데 휘발유보다도 경유가 더 급속하게 오르고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유는 이제 차도 우리가 경유차가 있고 가솔린 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유차 산 분들이 좀 서민들이 더 많아요.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이 경유 가격이 훨씬 더 쌌었는데 네. 어느 사이 시나브로 역전이 돼서 예. 드디어 어제부로 이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격을 좀 비용을 좀 들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경유차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멘붕이 된 예. 최근에 요소수 사건 때문에도 그 경유차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고통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오르느냐? 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 사실 정부가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율로 하다 보니까 원래 싼 경유가 혜택을 못 받아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경유하고 휘발유를 비교할 때 원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반드시 낮아야 된다거나 그 반대로 뭐 휘발유가 반드시 낮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원유에서 비등점에 따라서 추출해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영세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덜 붙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랜 기간 동안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경유가 훨씬 더 이 효용성이 더 높고 예. 또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더 높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은 그 경유가 낮았는데 정부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이 휘발유세를 30%를 덜 받기로 했는데 예. 이 대목에 세금을 깎아줄 때 정액제 똑같은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있고 또는 정률제라서 똑같은 비율을 깎아주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류세 인하를 하면서 정률제 같은 비율로 깎아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많은 휘발유는 훨씬 더 많이 깎아주고 예. 경유는 좀 덜 깎아준 이 요인 때문에 가격이 역전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국제시장에서 유럽 사람들이 경유차를 많이 씁니다. 옥탄가도 높고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경유가 이 공급 중단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경유 가격이 또 오른 측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역전이 되는 정말 근래에 보지 못하던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유는 이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저희가 앞서서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투자 시장으로 하나가 떠오른 것이 가상화폐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중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그리고 테라 USD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상이 비교되기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 시장에 주가 떨어지는 것은 가상화폐에 비하면
이런 것을 조족지혈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올 재활의 정도로 피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은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큰 폭으로 거의 뭐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이 나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가격이 한꺼번에 이래 떨어지면 그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대출을 해줬다든지 이런 데서 제때 못 갚게 되게 되면 큰 금융 부실이 생겨서 그 금융 부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2007년도 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예. 사실 당시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예. 이 은행이 당시에 그 모기지가 많이 발행이 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서 그것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비트코인 사건이 이 10여 년 전에 예. 어떤 리만 브라더스 사건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상승폭이나 하락폭도 제한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것을 좀 염두에 둔 건지 미국 재무부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좀 법안 마련을 촉구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좀 투자에 좀 안정성이 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지금 칼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한국발 가상화폐를 일단 정조준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 가장 심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정식으로 코인 이름은 테라라는 코인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현재 만 30에 굉장히 젊은 우리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애플 기술자 출신이 테라를 만들어서 예.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까지 한때 부각이 됐는데 예. 이 테라라는 가상화폐는 무조건 1달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가상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안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현금을 쌓아놓고 거기에 준비금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한국인이 만든 이 테라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를 다른 보증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루나라는 상품을 가지고 예. 테라가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하는 이런 형식을 했는데 이번에 테라와 루나가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와 미국 정권감독원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게 나와서 통화량도 늘리고 이게 흔들리면 미국 금융이 다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